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수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차량 출입이 가로막히면서 하수 찌꺼기가 쌓이는가 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청과 구자읍 일대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한쪽에 흰색 마대자루 수백여 개가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인 시커먼 슬러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는 이처럼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하수 찌꺼기 300톤이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달 전부터 증설공사를 반대한다며 트랙터와 중장비로 하수처리장 입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해 바닷속을 부영양화시키는 인해 농도가 거의 날마다 기준 수치인 리터당 2mg을 훨씬 넘어선 채 방류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날마다 기준 수치인 리터당 2mg을 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을 희석해주는 약품 수송 차량도 2달째 진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약품도 투입해야 되고 그에서 나오는 탈수 슬러지 그것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차량 진입이 차단되다 보니까 가서 면담을 해서 지금 증설공사 반대는 반대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권만이라도 좀 풀어줘서 운영할 수 있게. 마을 주민들은 기존 하수처리장도 세계 자연유산인 용천동굴 위에 있어 철거해야 하는데도 제주도가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6월 말까지는 어떻든 좀 공사 중지하고 말이지 우리도 좀 숨쉴 틈을 달라는 겁니다. 6월 달 돼야 어떻든 행정도 지금 도지사 또 체제도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약속만 받으면은 우리도 슬러지도 배출시켜 줄 거고.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주민들과 제주도의 갈등으로 중단된 채 하수처리 기능마저 마비되면서 해양오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해인데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24시간 단속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 투표를 사흘 앞두고 열린 후보 지지 기자회견. 전직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이모 씨가 모 후보를 지지한다며 제주 청년 1,219명 이름이 담긴 명단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도용된 이름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자 부친을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A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후보가 부정선거에 개입됐다며 SNS에서 투표 불참을 촉구한 B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따라 열리면서 이 같은 불법 선거 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이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6월 1일까지 금품선거와 공무원 선거관여 등 5대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활동이 늘 것에 대비해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집중 단속합니다. 오프라인 선거 위주에서 온라인상에서 선거 행위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선거 운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선거사범 13명이 검거됐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55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감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한라산 설경을 보려는 등반객이 늘면서 탐방 예약 QR코드가 웃돈을 주고 거래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사이트에는 탐방 예약제가 운영 중인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QR코드를 10,000원에서 50,000원에 거래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QR코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재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위험 때문에 장보기를 꺼리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신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감귤 판매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조그만 스튜디오 안에서 생방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환한 조명 아래 보기 좋게 놓여있는 레드향 감귤. 제주농협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라이브 쇼핑 방송입니다. 그 제주의 저녁 붉은 노을과 같은 그런 빛깔을 가진 레드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귤을 직접 보여주고 맛과 품질을 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껍질이 얇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해 6월 시작해 지금까지 라이브 쇼핑으로 거둔 판매액은 2억 원. 아직은 매출액도 작고 회원 수도 10,000명 정도로 적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아하님 요즘 저희 찐고객 되셨어요. 자주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차례 방송했지만 앞으로 5차례로 늘리고 회원 수도 10만 명으로 늘려 한 번 방송으로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감귤 판매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농협이 지난해 도매시장 대신에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감귤은 6,000톤, 금액은 300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직거래 대면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력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귤 농가들도 속속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매시장을 통해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직접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비대면 온라인 감귤 판매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산 월동 채소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급 조절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산 당근은 최근 도매시장 가격이 평년보다 40% 하락함에 따라 당근 연합회를 중심으로 100헥타르를 자율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제주산 양배추도 평년보다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제주도가 일부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검토하고 있고 월동 무도 평년보다 25%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영송학교 초등학교 5학년 1, 2반과 중학교 3학년 2반 17만 2천 원, 제주안전교육센터에서 30만 원, 전숙희 씨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다른 지역 관련, 그리고 1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42cm, 산천단에 1.7cm의 눈이 쌓였고 1100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산지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5cm, 해안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제주 공항에서는 전국적인 눈 날씨의 여파로 항공기 8편이 결항되고 5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농업기술원장의 허종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의 김승배, 관광국장 김혜숙, 환경보전국장의 허문정 씨가 발령됐습니다. 또 농축산식품국장에는 한인수, 해양수산국장 좌임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세계유산본부장의 변덕승 씨가 발령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던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8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업체 관계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하자는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활동 참석에는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노조가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며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30살 신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30만 원을 베팅하는 등 1년간 150여 차례에 걸쳐 1억 1,500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 봉계동의 자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자신들의 토지도 용도를 변경시켜달라는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속출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민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을 연장하면서 주민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봉계동 43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행 첫 주 26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버스 중앙차로 위반이 78건, 가로변 차로 위반이 189건이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